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폭우로 피해가 속출했던 충남에 이번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이 최고 35도에 육박하면서 야외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쓰러지는 등 온열 질환자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개장한 태안과 보령 지역 해수욕장에 많은 피서 인파가 몰렸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에는 첫날 12만 명 넘게 찾았고 말리포와 꼬치 해수욕장 등에도 4만 명 가까이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헌혈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인데요. 기자가 간다에서 헌혈의 집을 찾아가 혈액 수급 상황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자, 김난영 아나운서는 대학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뭐가 있으세요? 대학하면 뭐니 해도 MT 아니겠습니까? 네. 또 거기에 이제 저는 뭐 선후배들이랑 같이 갔던 농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농촌 봉사활동. 네. 그것도 기억에 남아요. 네, 맞아요. MT도 그렇고 농활도 그렇고 다 대학 생활의 낭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몇 년째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좀 이런 네. 행사들이 없어서 아쉬운 대학생들 많았을 거예요. 네, 학교 생활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일부 학교에서 농활이 새롭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정호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여름 폭염 속 비닐하우스 안에서 여러 명의 대학생이 영농 작업에 한창입니다. 서툰 솜씨지만 멜론 작업을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립니다. 수확이 끝난 콩제비 농가에선 판매를 위한 분류 작업에 힘을 보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학 생활이 정상화되면서 농활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농촌 봉사활동을 위해 충남 예산을 찾은 학생은 170여 명. 성공회대에 3년 만에 농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농활도 2년 만에 처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단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농촌에 일손이 되게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저희 학생들이 와서 농민분들을 일손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 농민들은 학생들 덕에 한시름을 덜게 됐다며 반깁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웃돈을 주고도 일꾼을 구할 수 없는 상황. 수확 시기를 놓치면 공들여 키운 농작물을 못 쓰게 될까 애를 태웠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건비가 비싸고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농촌 일손을 도와주니까 그 가뭄 속의 단비같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모두 마친 학생들이 마을회관 주방에서 닭을 삶기 시작합니다. 먹기 편하게 살을 하나하나 바르고 김치전도 열심히 굽습니다. 재료 하나부터 10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마련한 특식. 일주일간 함께한 마을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학 졸업 전 마지막 농활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잠시나마 취업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고 도시에 갇혀 있었는데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나와서 다른 후배들, 선배들이랑 같이 추억을 쌓으니까 기쁜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농촌에 돌아온 대학생들. 농촌 봉사활동이 학생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에겐 단비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보령과 태안 지역 해수욕장에 지난 주말 많은 피서 인파가 몰렸습니다. 보령시는 개장 첫날인 2일 대천 해수욕장에 12만 2천여 명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말리포와 꼬치, 몽산포 등 태안 28개 해수욕장에서도 같은 날 4만 명 가까이가 몰려 물놀이를 즐겼는데요. 당진 외목마을과 난지도,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 등은 오는 9일부터 개장합니다. 각 시군은 거리두기 해제 후 첫 피서철인 만큼 방문객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안전과 교통, 편의시설 제공, 바가지 요금 근절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 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지난 3일 오후 1시쯤 길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천안에서는 식당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탈진했습니다. 논산과 태안에선 야외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구토 등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염이 예보될 경우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에 염려되는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간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뉴스나 재난 문자로도 종종 접해보셨겠지만 헌혈자가 급격히 줄면서 혈액수급 역시 3년 내내 초비상이었는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요즘 상황이 어떨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헌혈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헌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 시간을 내서 찾아와야 한다는 귀찮음 때문에 저도 10여 년간 헌혈을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헌혈의 집에 머물면서 혈액 수급 과정을 살펴보고 이 꾸준한 헌혈에 저도 첫 발을 내디뎌 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부산의 한 헌혈의 집, 오전 10시 20분. 첫 헌혈자를 시작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예전부터 해왔었는데 그 30번 하면은 은장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코로나 일상 회복에 특히 이곳의 경우 지자체가 헌혈 주간을 운영하면서 최근 하루 평균 방문객이 40~50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헌혈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방문객의 60%가량. 3분의 1 정도 못 하실 때도 많아요. 여자분 오시는 분들 3분의 1이나? 네, 많이 높아요. 저는 헌혈을 할 수 있는지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설문지에 답변을 하고 간호사 문진을 합니다. 해외나 국내의 헌혈 제한 지역에 거주,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면 헌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선, 전립선 비대증, 탈모증, 여드름 치료제 등에 들어있는 약물은 여성 수혈자에게 전달됐을 때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확진됐더라도 완치 후 10일이 경과하면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피검사도 합니다. 혈액과 지혈을 위한 혈소판수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혈색소 수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혹시 부적격 판정이 나오진 않을지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오늘 되세요. 아, 돼요? 네. 다행이다. 네. 오늘 좋으세요. 네. 다행히 합격 판정. 헌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헌혈이 있고요. 성분 헌혈이 있는데 성분 헌혈은 혈장과 혈소판 헌혈로 많이 나뉘고 있고요. 혈소판은 일단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 경우에는 헌혈 자격이 안 돼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헌혈 의자에 누웠습니다. 발 움직이지 마세요. 따끔합니다. 혈소판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오늘 이 혈소판 헌혈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 키나 몸무게 그리고 혈관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권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전혈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정도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헌혈을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1년에 할 수 있는 헌혈 횟수는 5회가량. 헌혈을 하면서 소정의 기념품을 고릅니다. 헌혈 한 달 후에는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 결과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치. 전국에서 매일 최소 5,700명가량이 헌혈을 해야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은 벗어났지만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혈액 수급 우려는 여전합니다. 10대와 20대가 여전히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 2월, 7, 8월에는 고질적으로 혈액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더 힘을 내고 헌혈에 참여를 해주신다면 수혈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액의 70%는 백혈병과 암 환자들에게 공급됩니다. 특히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급성 백혈병 환자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40% 이상. 혈액은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 없고 보관 기간도 정해져 있어 꾸준한 헌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인구 1000명당 1명꼴인 RH- 혈액형처럼 희귀한 혈액형은 헌혈 참여가 더욱 중요합니다. 헌혈할 때 1초의 따끔함만 참으면 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용기를 냈을 뿐인데 특별한 보탬을 준 것 같아 오늘 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합니다. 여름휴가 가시기 전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마음 나누기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자가 간다 안수민입니다.
당진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하면 기지시 줄다리기를 꼽을 수 있죠. 당진시가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기지시 줄다리기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네, 당진시 문화관광과의 고대영 학예연구사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당진시청의 고대영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학교로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징검다리 교실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 주실까요? 기지줄다리기 보존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 송화급 기지시리에 소재한 기지초등학교에서 기지줄다리기와 국내외 줄다리기 관련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무형문화재 징검다리 교실을 진행하면서 미래 줄다리기 꿈나무를 육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징검다리 교실은 문화청의 국립무형산원이 주관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국 문화재 전승단체 중에서 이제 기지줄다리기 보존회가 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선정이 돼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들로 교육이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기지줄다리기 보존회는 우리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기지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이 기지줄다리기가 더불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공동 등재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다양한 줄다리기들을 기지줄다리기와 함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 교육 관련해서는 지난해 충남도와 당진시가 지원해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개발한 그 줄다리기 문화상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문화상자를 활용해서 이 다양한 줄다리기의 이런 그 형태와 특성들을 살펴보고 또 공동체의 화합이나 풍요를 기원한다는 의미로서 줄다리기를 어떻게 보면 문화 다양성을 줄다리기를 통해서 알고 또 줄로 하나 되는 이런 지구촌 교육을 실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문화관광과 고대영 학예연구사였습니다. 신문브리핑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취임 후 첫 경영평가가 진행되면서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취임 전부터 일관되게 기관장 교체론을 암시하면서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용퇴 압박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도 산하 24개 출자 출연 공공기관은 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면 자료 제출, 기관 방문 등 평가를 위한 1차적 조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오는 6일 최종 평가를 위한 출자 출연기관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경영평가지만 올해 평가는 도정 교체기라는 점에서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시선이 지배적인데요. 특히 김 지사는 취임 전부터 지사와 함께 도정에 참여한 사람은 지사가 떠날 때 같이 떠나는 게 상식이라는 뜻을 일관되게 피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가 이번 평가를 기관장 교체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기관 사이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첫 평가이기도 하고 그동안 지사가 한 말도 있다 보니 긴장하는 게 사실이라며 수익 창출이 우선이지 않은 기관의 경우 그동안 평가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아 걱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장 연봉 및 성과급 지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 저평가가 해임으로 직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하지만 기관에 대한 신임 지사의 시선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압박을 느낄 기관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12대 충남도의회가 4일 개원식을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개원식에는 조기련 의장 등 의원 48명과 김태흠 충남지사,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해 직원 등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후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기획경제위 김명숙, 행정문화위 김옥수, 복지환경위 김은규, 농수산해양위 정광섭, 안전건설소방위 김기서, 교육위 편삼범 위원장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5일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와 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